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가수 A씨는 청주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면서 사설 구급차를 호출하는데요. 구급차의 원래 행성지는 서울의 한 병원이었지만 중간에 행성지를 바꿉니다. 결국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북한강변 야외 공연장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자 A 가수 측은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몸 상태가 나아져서 행선지를 바꿨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만약 사설 구급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조만간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A씨는 슬쩍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진짜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를 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아는 운전자들도 구급차가 나타나면 그래서 길을 비켜주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악용해서 빨리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를 악용했다면 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설 구급차 역시 응급의료법이 적용되는데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 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설 구급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구급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 헬기 역시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금지됩니다. 자, 법원은 술을 마시고 응급 의료에 사용되는 닥터 헬기에 올라타는 등 난동을 부린 3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요. 자, 법원은 헬기가 실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들 행동이 응급 의료를 방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이런 의료에 사용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사용하면은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가업 승계, 기업 승계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신탁은 당연히 그러겠죠. 예, 최근에 저희도 가업 승계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 승계 관련된 기사를 봤더니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한 군데가 이미 이제 60대 이상의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숫자가 700만 개에 이르고 있고 총 근로자 수도 이제 1,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이제 전체 기업 중에 99.9%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렇군요. 네, 근로자 수도 85%가 넘어섰고요. 이제 이 수치만 봐도 기업을 잘 승계해 주는 게 너무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간에 이제 승계 때문에 회사가 쓰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관련된 사연 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창업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둘째가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죠. 두 아들 모두 경영에 참여할 정도 규모는 아니어서 성실한 둘째에게 기업을 이어가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주식은 큰아들에게도 넘겨주어 회사의 배당금이 아들과 손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둘째의 생각입니다. 형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회사 경영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형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형제가 잘 협의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로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을 서로 나눠주되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주식은 일단 나눠주는데 주로 이제 경영은 또 한 자녀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기업을 한 아들에게 승계는 하도록 하지만 수익은 다른 아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다. 자, 이런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사례자분처럼 좋은 기업을 일궈 놓으셨으니까 그 과실들이 자녀들에게 아마 골고루 돌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같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이제 기업을 승계해서 회사를 더 키워놓으면 둘째 아들하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큰아들이나 그 손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야 또 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네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승계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이슈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뭐 구찌, 페라가, 뭐 프라다 뭐 이런 이제 명문 장수 기업들을 듣게 되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도 승계 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7,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이제 뭐 30대, 40대로 창업을 하신 분 같으면은 벌써 이제 4, 50년이 흘렀으니까 네. 이분들 연세도 이제 80대가 훌쩍 넘어버렸죠. 네. 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해 왔으니까 이제 가업 승계 문제 이것도 결국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조금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해외는 장수 기업 숫자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월등하게 많죠. 특히 이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작년에 이제 일본 니케이 그 신문 컨설팅 회사의 자료를 봤더니 네. 세계에서 이제 100년 이상 업력을 키운 기업이 일본이 무려 3만 3천 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은 5천 개 정도 되고요. 네. 영국도 한 1,800개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제 200년 업력을 가진 기업도 일본은 1,300개, 네. 네, 독일은 200개가 넘습니다. 아, 부럽네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을 봤더니 이제 8개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엄청난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뭐 30년 이상 된 기업이면 장수 기업이다. 네. 그리고 45년 이상이 됐으면 명문 장수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명명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국가 입장에서도 장려하고 보호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뭔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네. 가업 승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 해도 하여튼 세금으로 꼽습니다. 아, 최근에 많이 네. 지금 얘기들 하고 계시죠. 네네. 이 세금 때문에 결국 회사도 매각을 해버려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우리는 공동 분할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원칙 때문에 또 이제 기업 승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공동상속 유류분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 상속인이 벌써 2분이니까 네. 후계자 한 분에게 넘겨주면 주식을 전부 다 집중해줘야 될 텐데 네. 이제 공동 분할 상속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유류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법무부에서 이제 형제상속은 유류분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거는 빼고 이제 자녀들 사이에 그런 유류분 분쟁이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명문 장수 기업들이 뭐 다양한 뭐 우리하고 제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백 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을 신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 가업의 창업자는 주식을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뭐 네. 일종의 이제 부호 집안들의 그 재산 관리를 위한 일종의 이제 자산 관리 회사인데요. 그 패밀리 오피스에다가 신탁을 해두는 방법입니다.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이제 주식을 가문의 자산 관리 회사인 패밀리 오피스에 이제 신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신탁된 재산의 이제 의결권은 패밀리 오피스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네. 이 패밀리 오피스가 위탁자의 유지, 또 신탁 계약의 취지, 그리고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CEO나 이사회들과 잘 협의를 해서 네. 이 패밀리 오피스가 독립적이고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고민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문제가 돼서 자녀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큰형이 형이 또, 지분을 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패밀리 오피스를 세우면서 위탁하는 사람의 뜻 유지나 네. 신탁계약의 취지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해 놓으면 네.
이와 관련해서 좀 통일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배당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배당 수익은 수익자들에게 그 상속인들에게 분배를 또 골고루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이 원칙이 계속 지켜지면 세대를 넘어서서 상속이 거듭되더라도 경영권에도 문제도 없고 또 상속인들 간에도 재산 분배에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명문 장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네. 해외 사례들의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면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그러면 어떤 네.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유사한 방법이 아마 유언대용 신탁 구조를 활용해서 주식을 좀 신탁 설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례자분께서 이제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수탁자, 아까 패밀리 오피스 같은 좀 영속성 있는 금융기관에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사후수익자, 후계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전에는 본인이 이제 수탁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네. 본인이 갖고 사후에는 후계자가 그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여를 하다 보면 경영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이 의결권과는 별도로 신탁 계약에 수탁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된 큰아들과 혹은 뭐 그 손주들에게도 배당을 해주게 되면 재산 분배로 인한 갈등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고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탁과 관련해서 가야 될 뭐 과제들, 방향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네.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양담소에 와서 많이 네. 많이 좀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